무대 뒤 어둡고 좁은 대기실. 낡은 커튼과 오래된 의자 하나. 그리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학생들의 속삭임뿐이었다. 야, 진짜 저 애가 노래한다던데? 헐, 첫 무대부터 난리 나겠다. 망하면 완전 웃기겠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이수정의 귀를 파고들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은 가슴 한가운데서만 맴돌 뿐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원에 서서는 무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롱을 위해 떠밀려 올라가야 하는 무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 같았다. 학교 복도에서 마주쳐도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엔 늘 창가 구석에 혼자 앉아 차가운 샐러드를 건드렸다. 그런 투명한 삶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믿어왔다. 눈에 띄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믿음은 단 하나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학생들이 몰려있는 게시판 앞에서 수정은 자신의 이름을 보고 숨이 뺏었다. 스프링 탤런트 쇼, 오프닝 액트, 솔로 보컬 이수정. 보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신청하지도 않은 무대.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 그녀.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와, 수정이, 대박이다. 애슐리였다. 이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생이자 늘 수정에게 따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아이. 교장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며. 완전 기대돼. 말투는 다정한 척했지만 눈빛은 재미있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하루 내내 수정은 교과서의 글자 하나도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공포만 뱅뱅 돌았다. 왜 나지? 왜 하필? 그리고 동시에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7년 전 엄마의 마지막 무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조명이 비추던 작은 공연장에서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했다. 수정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리던 목소리.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 이후로 수정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특히 노래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아픈 기억이었기에. 더더욱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그녀의 표정 하나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다. 수정아,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애슐리의 말투, 게시판, 학생들의 비웃음. 잠시 말없이 듣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분홍빛 실크 스카프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이건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두르고 올랐던 거란다. 스카프가 손끝에 닿는 순간 수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걸 두르면 용기가 났다고 하더구나. 할머니는 스카프를 수정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네 목소리는 엄마랑 닮았지만 마음은 더 강해. 그날 밤 수정은 방에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낯설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어폰 없이 방 안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작고 떨렸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살아있었다.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듯 그녀만의 첫 진짜 노래가 밤 공기 속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리허설 날이 찾아왔다. 강당은 쓸쓸할 만큼 차가웠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그녀를 둘러싼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교장이 어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특별한 오프닝 가수 왔군요. 자, 반주 없이 한번 들어볼까요? 느신한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기득거림이 퍼졌다. 순간 수정의 심장이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 하지만 목에 감긴 스카프가 마치 엄마의 손처럼 그녀를 붙잡아주는 듯했다. 강당 뒤쪽에서 윤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켜지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왔다. 처음 음은 떨렸지만 두 번째 음은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우며 점점 그 깊이를 드러냈다. 누군가의 비웃음도 교장의 냉소도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강당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정적 속에서 수정은 깨달았다. 오늘 자신이 처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누구의 억지로가 아니라 엄마와 그리고 자신을 위해. 리허설이 끝난 뒤 수정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아까와 달랐다.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딘가 벽이 하나 무너지고 새로 생긴 빈 공간에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었다. 무대 뒤에서 윤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정아, 진짜 대단했어. 너 아까 완전 소름 돋았어.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정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윤지야. 하지만 강당을 빠져나오기 전 뒤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뭐, 나쁘진 않았어. 교장이 팔짱을 낀 채 어딘가 억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리허설은 리허설일 뿐이야. 실제 무대는 훨씬 부담스럽지. 관객들 앞에 서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라 경고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는 결국 무너질 거야 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간 수정의 손이 스카프를 더욱 꽉 쥐었다. 교장의 말에 가슴이 조여오면서도 이상하게도 다시 흔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 천천히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수정은 흐릿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영화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나 노래했어.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온 따뜻한 냄새와 함께 그녀를 맞이했다. 수정아, 어서 와. 리허설은 어땠어? 할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그렇듯 수정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는 듯했다.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노래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 우리 수정이 잘했구나. 엄마도 분명 보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수정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교장의 표정,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아이들의 속삭임, 무대 위에서 혼자 서야 했던 그 순간의 숨막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울려 퍼진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감정. 그날 밤 수정은 방에 앉아 스카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스카프에 낡은 실밥 한 올 한 올이 엄마와 할머니가 지나온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질문이 피어올랐다. 이게 혹시 나의 시작일까? 하지만 그 질문이 가슴에 자리 잡기도 전에 현실은 다시 그녀를 끌어내렸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는 이미 소문으로 가득했다. 야, 그 한국에 리허설 했다며? 노래 좀 한다던데. 설마 진짜 잘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우연히 잘 된 거겠지. 본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겠지 뭐. 누군가는 칭찬처럼 말했지만 그 말끝에 묻어있는 기대감이 아니라 비웃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수정의 등을 따라붙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어제 같았으면 그 시선들이 그녀를 짓눌렀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했다. 도망치지 않겠어. 점심시간. 윤지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수정아, 혹시 오늘도 연습할 거야? 응, 해야 할 것 같아.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어제 듣고 놀랐다니까. 윤지의 말은 큰 힘이 되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수정의 진짜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 해도 그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수업이 끝난 뒤 수정은 음악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피아노 위에 스카프를 올려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내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음악실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작은 웃음, 속삭임, 휴대폰을 드는 소리, 누군가 그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며 그녀는 제 목소리로 말했다. 찍지 마.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다. 과거의 수정이라면 절대 낼 수 없던 목소리. 누군가 도망치듯 계단 아래로 사라졌지만 수정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 고르며 서 있었다. 그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라니만 강당에서의 리허설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리고 수정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게 될지, 그리고 어떤 빛나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무거웠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정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의 무게를 바로 느꼈다. 평소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힐끗거리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어떤 학생은 속삭였고 어떤 학생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수정 맞지? 어제 연습 영상 봤어? 어제 음악실에서 찍힌 거 그거 진짜 본인 맞아? 그 말들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궁금함과 가벼운 호기심으로 뒤섞인 잔인한 소음이었다. 수정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 영상 벌써 퍼진 거야? 어제 음악실 문틈 너머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불길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교실 문을 열자 순간 모든 소리가 배섰다. 아이들의 대화는 흐르던 음악처럼 뚝 끊겨버렸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파문이 번지듯 속삭임이 흘러갔다. 저기 온다. 제가 그 리허설에야. 와, 진짜 노래한 거야. 수업 종이 울리자마자 교사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억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수정은 온몸에 박힌 시선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필통을 꺼내는 손이 자꾸만 흔들렸다. 그때였다. 사이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애슐리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 나 어제 영상 봤다. 수정이가 부르는 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애슐리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애슐리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말투는 칭찬이었지만 분위기는 조롱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본 무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 첫 무대가 제일 망하기 쉬운 법이잖아. 수정은 교과서만 바라보았다. 글자가 흐릿하고 숨이 답답하게 막혔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지가 급히 달려왔다. 수정아, 너 괜찮아. 나 진짜 미안해. 영상이 이렇게 빨리 돌 줄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아냐, 너한테 허락도 없이 찍은 거잖아. 완전 비겁해. 윤지는 분노로 이를 꽉 물었다. 누가 올렸는지 알아?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럴 만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수정은 다시 음악실로 내려갔다. 누군가 또 찍을까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스카프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호흡을 고르자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정아, 윤지였다. 오늘 진짜 괜찮겠어. 응, 해야 해.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냥 네가 흔들리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야 자기들이 더 편해지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다. 수정은 천천히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치만 그래도 해볼래? 음악실에 수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고 진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를 떠올리며 그리고 자신이 처음 용기를 냈던 순간을 되새기며. 그러나 노래가 끝난 직후 누군가 문을 벌컥 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정 학생, 교장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전달 학생이 빠르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윤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설마 영상 때문인가? 수정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교장실 문 앞에 선 순간 손이 차갑게 굳었다. 노크를 하자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수정 학생,
요즘 학교에서 아주 유명해졌더군요. 목소리에는 분명히 감추지 않은 불만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수정은 침을 삼켰다. 저, 혹시 영상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교장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요. 이야기 좀 하지. 수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살짝 돌려 보여주었다. 그 화면엔 어제 음악실에서 노래하던 수정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미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교장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참, 예상 밖이네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줄은. 수정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냥 연습한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는 몰라요. 교장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관심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는 차가운 선전포고 같았다. 수정의 가슴이 세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히 맞서고 싶은 감정이었다. 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교장은 잠시 멈칫했다. 그게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보죠. 수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장실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리허설 영상 하나가 단순한 소문을 넘어 학교 전체의 판을 바꾸는 파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교장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는 동안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래, 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비웃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어머, 이수정 아니야? 애슐리였다. 옆에는 늘 함께 다니던 무리가 있었다. 교장실에서 나오는 거 봤어. 무슨 얘기 들었어? 혹시 오프닝 취소? 말끝에서 묻어나오는 얄미운 장난기. 다른 아이들이 같이 킥킥거렸다. 수정은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냥 얘기 나눈 거야. 얘기? 애슐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혹시 그 영상 때문에 부른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네. 리허설 때는 좀 잘했지만. 애슐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주변 아이들이 듣게끔 말했다. 본 무대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 예전의 수정이라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실패해도 돼. 수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래도 난 무대에서. 애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이수정이 이렇게 말대답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잠시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애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나 더 이상 비웃음은 이어지지 않았다. 수정은 윤지와 함께 복도를 걸어 음악실 앞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윤지가 조용히 물었다. 수정아, 방금 멋있었어. 수정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도 놀랐어. 나한테 그런 말이 나올 줄. 음악실 안은 고요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스카프가 고운 색을 띠며 햇빛을 받았다. 수정은 스카프를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노래가 끝나자 윤지가 박수를 쳤다. 진짜 넌 무대에서 빛날 것 같아. 그때 음악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깜짝 놀란 수정과 윤지가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음악 선생님이었다. 이수정.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는 살짝 뒤로 물러났다. 어제 리허설 봤어. 선생님은 피아노에 기대며 말했다. 노래 정말 좋더라. 떨리긴 했지만 네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어. 그 말에 수정은 어쩐지 눈이 뜨거워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좋았다고 말해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근데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더 신중한 표정으로 바꿨다. 요즘 소문이 많아서 너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서. 수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워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그럴 거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어. 내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수정이 하마터면 눈물을 삼키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선생님은 피아노 위 스카프를 바라보았다. 혹시 내 어머니의 거니? 수정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마지막 무대에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였구나.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아주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 그건 기술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다. 수정아, 무대에서 네 방식대로 불러줘. 억지로 꾸미지 않고. 네,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떤 말들이 오가든, 어떤 시선이 있든 그 말은 마음 한가운데 새겨지는 듯했다. 선생님이 나간 뒤 윤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너 진짜 대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수정은 스카프를 손에 쥐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그날 오후 수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음악실에 남아 연습했다.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노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정은 그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엄마, 나 정말 무대에서 엄마가 보던 그 세상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작은 결심들이 얼마나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지. 그 주말 학교 발표회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다. 수정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스탠드 조명을 켜고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목에 둘러보았다. 스카프 끝이 가볍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 안 공기는 적막했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이틀, 이제 진짜 이틀 남았어.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즐겨 듣던 CD와 오래된 가사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따뜻했다. 노래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엄마가 썼던 문장이 눈앞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긴장이 커지는 듯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인 간도링의 간종막, 매그룸 다시 무너지면 그 모든 걸 또 견딜 수 있을까? 수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들이마셨다.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수정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거실 소파에 앉은 할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잠깐 기침이 나온 거야. 하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숨도 약간 가빠 보였다. 수정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가보자. 지금이라도. 아니야, 괜찮다니까. 공연 준비하랴 공부하랴 네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바쁘면 뭐해요. 할머니 아프면. 말끝이 떨렸다.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잡아 살며시 눌렀다. 정말 괜찮아. 단지 조금 피곤한 것뿐이란다. 하지만 수정은 눈치를 챘다. 피곤한 얼굴이 아니야. 뭔가 더 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억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온 수정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앉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나 때문에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노래를 마저 연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감정에 엉켜 목에서 걸린 듯했다. 스카프를 살짝 풀어 침대에 내려놓는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다. 엄마도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이런 마음이었을까. 설렘, 두려움, 기대, 불안,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감각.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와 아주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버스 창밖에서는 겨울 해가 희미하게 빛났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수정의 손끝은 여전히 싸늘했다. 윤지가 버스에 오르더니 수정 바로 옆에 앉았다. 어제 문자 왜 안 봤어? 걱정돼서 계속 보냈는데. 미안. 어제 좀 정신이 없었어. 연습 때문에? 수정은 고개를 잠시 숙였다. 응, 그것도 그렇고 할머니가 좀 아프신 것 같아서. 윤지는 얼굴을 굳혔다. 헐, 괜찮으셔. 괜찮대. 근데 잘 모르겠어. 버스가 멈추고 학생들이 쏟아져 내렸다. 학교는 이미 발표회 준비로 떠들썩했다. 강당 앞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름이 적힌 라인업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다. 오프닝. 학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포스터로 몰렸다. 에스피링 탤런트 쇼 오프닝 악트 솔로 보컬 리 소유정. 수정의 이름이 굵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애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스타님 오셨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수정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눈을 피하고 걸음을 빨리 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출연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애슐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그래, 뭐 망해도 재미있겠다.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욱했지만 수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애슐리의 말이 더 이상 자신에게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시간 윤지는 도시락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정아, 혹시 오늘도 연습할 거야? 응, 오늘은 꼭 해야 해.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뒤 음악실로 향했다. 음악실 문을 열자 햇빛이 피아노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번졌다. 수정은 스카프를 피아노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윤지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가사처럼 마음 깊은 곳을 하나씩 꺼내 노래 위에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졌고 두 번째 음이 이어졌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다. 아니, 단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 목소리에는 결심이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윤지는 감탄 섞인 숨을 내쉬었다. 와, 이건 리허설 때랑 완전 달라. 수정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부른 거였어. 그럼 지금은? 수정은 스카프를 손에 쥐고 말했다. 지금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르고 있어. 윤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정아, 너 진짜 무대에서 빛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음악실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불길한 느낌. 수정은 문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만 층계를 내려가는 듯 멀어졌다. 누구지? 또 찍힌 건 아니겠지. 불안은 잠시 스쳤지만 곧 가라앉았다. 오늘 수정의 마음은 흔들리기엔 너무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둘렀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두려움만 담고 있지 않았다. 설렘과 떨림, 그리고 아주 조용한 용기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수정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 정말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발표회를 하루 앞둔 아침, 수정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공기는 싸늘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술렁였다. 드디어 내일이야. 제 침대에서 일어나 스카프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은 순간 아래층에서 할머니의 조용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수정은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창백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나이 들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할머니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다. 수정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눈짓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무언가가 마음을 계속 파고들었다. 내가 무대 준비한다고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죄책감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무대 세팅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조명팀이 강당을 오가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 연습실로 이동하며 웅성거렸다. 그러나 수정이 강당 앞을 지나가자 분위기가 살짝 기울었다. 저기 봐, 이수정. 내일 오프닝이지. 리허설 영상 또 올라왔더라. 수정은 잠시 숨을 멈췄다. 또 올라왔다고. 윤지가 급히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 화면에는 강당 본 리허설이라고 적힌 새로운 영상이 떠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에는 익숙한 말들이 난무했다. 한국계 학생 진짜 이렇게 노래 잘해? 오프닝 무대 기대됨. 근데 이 분위기면 망하면 더 웃기겠다. 실력은 좋은데 좀 과대평가 아님? 수정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윤지는 화를 참지 못했다. 진짜 미친 거 아냐? 누가 계속 찍어서 올리는 거야? 아마 어제 음악실 앞에 있던 그 사람일 거야. 윤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정아, 이건 괴롭힘이야. 신고하자. 하나, 가데스롱, 강데스롱. 하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무대 못해. 근데 너한테 너무 부당하잖아. 괜찮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찍었든 내 노래를 보여주는 건 결국 나야.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수정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점심시간, 수정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교장이 들어왔다. 학생들은 놀라서 조용해졌고 교장은 천천히 걸어와 수정 앞에 멈춰섰다. 이수정 학생, 잠깐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윤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정의 팔을 잡았다. 같이 갈까? 괜찮아. 금방 올게. 복도 끝 교장실로 들어가자 교장은 책상 뒤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학교가 아주 떠들썩하군요. 수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교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너의 리허설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겠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렇겠지. 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다, 이수정 학생. 네가 너무 빨리 주목받는 듯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은근한 견제였다. 수정은 그 기류를 느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노래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수정이 교장실 문을 닫고 나오자 윤지가 달려왔다. 괜찮아. 뭐래? 그냥 잘하래.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투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했지? 수정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윤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정아, 너 진짜 강해졌다. 수업이 끝난 뒤 수정은 강당 뒤편에 서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고 조명은 아직 꺼져 있지만 무대는 이미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내일 이곳에 서겠다. 그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묘하게 설레었다. 수정아, 윤지가 뛰어왔다. 선생님이 너 찾으시는데? 두 사람은 음악실로 향했다. 음악 선생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수정이 들어오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 무대 많이 긴장되지? 네, 많이요. 그렇겠지. 선생님은 천천히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맑은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렸다. 수정아,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일 부를 노래는 내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그래. 목소리가 흔들려도 괜찮아. 떨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수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저를 보고 있어서 무서워요. 그건 네가 이미 그들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뜻이야. 선생님은 스카프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내 엄마가 남긴 목소리가 너한테 있다면 이제 내 목소리를 네가 이어가야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고였지만 수정은 눈을 깜빡이며 겨우 참았다. 수정아,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무대에 서면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생각해. 나머지는 다 잊어도 돼. 그 말을 듣고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날 수정은 음악실을 나오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일 무대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첫 장이 된다는 것을. 발표의 전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났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간헐적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수정은 방에서 노래 연습을 하려다가 목이 자꾸만 마르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에 결국 책상 앞에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일 진짜 내일이네.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이 뒤엉켰다. 강당, 학생들, 애슐리, 교장, 리허설 영상, 그리고 할머니, 특히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뻐근해졌다.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으신 걸까? 그때 아래층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제보다 더 깊고 오래 이어졌다. 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할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할머니, 수정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잠깐 기침이 나온 거야. 하지만 숨이 약간 가빠 보였고 말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다. 수정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진짜 병원 가야 해요. 공연 때문에 저 눈치 보느라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네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도 기운이 난단다. 너무 걱정 말고 네 무대만 생각해. 하지만 수정은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내가 무대에 서겠다고 할머니는 나 때문에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할머니는 수정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수정아, 내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한마디가 수정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할머니의 체온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그 온기마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무대에 꼭 와주세요. 제발. 그럼 네가 원한다면 꼭 갈게. 그 말은 약속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수정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급히 고개를 숙였다. 저 연습 더 할게요. 할머니는 그녀가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주었다. 방으로 돌아온 수정은 스카프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스카프 끝에 남아있는 오래된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엄마,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이 꺼진 방 안은 고요했고 수정은 스카프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래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수정아, 노래는 완벽할 필요 없어. 마음을 담으면 돼.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눈을 떴을 때 수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다. 그래, 내일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진심을 전할래. 이 결심은 단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발표회를 앞두고 더 붐비고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수정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당 입구는 장식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학생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무대 순서를 맞추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음향을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정은 무대 뒤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대기실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애슐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다가왔다. 오, 벌써 와 있네. 역시 오프닝답게 열심히네. 수정은 묵묵히 스카프를 고쳐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애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기대는 할게. 대신 너무 떨지 말고. 모두 앞에서 목소리 떨리는 거 좀 보기 안 좋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렸지만 수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내 노래할 거야.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애슐리는 예상치 못한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정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윤지였다. 그녀는 숨을 급히 몰아쉬며 말했다. 수정아, 너 오늘 표정이 완전 다르다. 무섭게 침착해. 수정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도 이상해. 떨리는데 이상하게 차분해. 윤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물 가져왔어. 목마르면 바로 마셔. 수정은 고맙다는 듯 병을 받아들었다.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정아, 혹시 모르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할머니 자리 쪽으로 가볼게. 그 말에 수정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응, 부탁해. 그들은 서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무대 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곧 스프링 탤런트 쇼가 시작됩니다. 수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고 숨이 빨라졌다. 하지만 스카프를 살짝 잡아당겨 목에 꼭 감는 순간 놀랍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할머니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직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오늘의 오프닝 무대의 솔로 보컬 이수정 학생입니다. 순간 대기실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다. 무대 커튼 뒤에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발밑으로 따뜻한 빛이 퍼졌다. 관중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이어서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수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 한 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오늘 나 자신을 부를 거야. 그 결심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커튼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하자 수정의 심장은 귀를 울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눈앞에서 강당 전체가 환하게 펼쳐졌다. 수백 개의 의자, 그것을 가득 채운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수정이 가장 먼저 찾은 건 단 한 사람. 관객석 중간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눈빛이 빛났다. 그 눈빛 하나로 수정의 흔들리던 숨이 잠시 멈췄다. 할머니, 오셨구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다. 스카프 끝이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흔들렸다. 사회자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이수정 학생,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수백 명의 시선 아래 수정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 몇 걸음이 유난히 무겁고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길보다 단단하고 의미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강당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수정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어. 할머니도 보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나의 이야기야. 눈을 뜨자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작고 조용한 인사였지만 강당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 누구도 그녀를 놀리거나 기대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오직 한 소녀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흘러갔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저와 제 엄마를 이어주는 노래예요. 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진솔함으로 가득했다. 수정은 마이크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첫 소절을 불렀다. 목소리는 처음엔 가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떨림마저 노래에 실었다. 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버텼는지를,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흘러나왔다. 관객들은 처음엔 놀란 듯했다. 조용한 목소리, 떨리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점점 강당을 채워갔다. 노래가 두 번째 후렴으로 넘어갈 때
수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부드럽고 깊고 뜨거웠다. 마치 노래 자체가 그녀를 감싸 안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밀어주는 듯했다. 조명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스카프가 은은하게 흔들리며 빛을 받았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듯 따뜻했다. 엄마, 나 지금 노래하고 있어. 보고 있어, 그치? 그 순간 목소리가 더 깊어지고 공기가 흔들렸다. 강당 곳곳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장난치던 손을 멈추고 선생님들은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몇몇 학부모들은 이미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 대며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수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은 투명함.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수정만의 힘. 마지막 고음이 공중에서 부서지듯 울려 퍼지자 강당 전체가 완전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기침 소리도 속삭임도 숨소리조차 없었다. 몇 초가 한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관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곧이어 물결처럼 박수가 번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발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감탄과 환호가 뒤섞여 강당을 가득 채웠다. 와, 수정아, 대단해. 윤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고 있었고 선생님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참 동안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정은 마이크를 잡은 채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흔들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벅차고 자유로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는 더 커졌다. 무대 뒤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수정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윤지가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다. 수정아, 너 대박이야. 진짜 대박. 수정은 울면서 웃었다. 나 정말 한 거 맞지? 한 정도가 아니야. 사람들 다 울었어. 진짜 다. 그러나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교장이 서 있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 놀람, 당황, 그리고 인정. 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교장은 말했다. 이수정 학생. 정말 예상 밖이었군요. 수정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겁이 났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는 그냥 제 노래를 불렀을 뿐이에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강력했다. 교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결국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수정은 스카프를 가볍게 쥐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수정아. 그 품속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향기가 겹쳐지는 듯했다. 그리고 수정도 깨달았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무대가 끝났구나.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무대 뒤에서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정은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기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소음마저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귀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숨결과 심장 소리만 맴돌았다. 정말 놀라웠어, 수정아. 할머니는 여전히 눈시울이 붉었다. 수정은 스카프를 꼭 붙잡고 말했다. 할머니가 와줘서 정말 힘이 났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감춰진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짧고 조용한 숨, 조금 흔들리는 어깨. 수정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지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끼어들었다. 할머니 보셨어요? 수정이 완전 대스타였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였다. 그럼 우리 수정이가 누구보다 빛났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했고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조금 뒤
사회자가 다음 팀을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기실 문틈으로 무대 조명이 바뀌는 모습이 보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아직도 조금 전에 울려 퍼진 박수의 여운 속에 갇혀 있었다. 윤지는 아직도 들뜬 목소리였다. 수정아, 너 지금 학교 전체 SNS 난리 난 거 알아? 난리? 벌써 영상 올라왔어. 누가 또 찍었나 봐. 수정의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또 윤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수정 스프링 탤런트 쇼 오프닝 무대 레이브. 조회수는 이미 수백을 넘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소름 돋는다. 어제 리허설 영상보다 훨씬 더 잘함. 한국계 소녀 맞지? 목소리 너무 예쁘다. 헐, 이 학교 뭐야?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고? 수정은 화면을 보며 착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쁘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이 느껴졌다. 또 이렇게 퍼지면 무슨 일이 더 생길까? 그러나 윤지는 신나서 계속 말했다. 이러다 진짜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가수 데뷔하면 나 매니저 해줄 거지? 뭐야 그게. 수정은 웃었지만 눈가에는 조금의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수정아. 수정이 돌아보자 음악 선생님이 서 있었다. 눈빛이 깊었고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윤지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은 선생님을 따라 강당 뒤쪽에 조용한 복도로 나갔다. 조명이 비치지 않는 그곳은 무대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수정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멋졌어. 내 노래 모든 사람한테 닿았어.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졌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수정의 심장이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향한 관심이 이제 단순한 관심이 아니야. 이미 누군가는 너를 주목했고 그 흐름은 커질 거야. 누럭의 잔기에 수정은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리허설 영상, 공연 영상,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찍는다는 것. 그럴수록 너 스스로를 지켜야 해. 누구 말을 듣는지도 조심해야 하고.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무서워지려고 해요. 그 말이 나오자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무서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너는 오늘 무대에서 이미 증명했어. 네 목소리는 너를 지켜줄 거라고. 수정은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시 힘이 솟아올랐다. 복도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조금 숨을 고르듯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있었다. 괜찮아. 조금 숨이 차서.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창백했다. 수정은 걱정이 밀려들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지금이라도. 아니야.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의 무대를 보고 싶어서. 내가 정말 오고 싶었어. 그 말에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샘이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정의 뺨을 살짝 쓸어내렸다. 근데 수정아, 너 방금 정말로 엄마랑 똑같았어.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었다. 수정은 할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할머니, 진짜 고마워요. 내가 할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무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때 교장이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조금 분주해 보였고 누군가와 급히 통화하며 걸어오다가 수정과 마주쳤다. 이수정 학생,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종전의 견제는 사라져 있었다. 축하합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수정은 담담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역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다음 주 청소년 음악제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수정은 숨을 삼켰다. 저요. 네. 오늘 공연 영상을 본 것 같더군요. 반응이 상당합니다. 윤지는 환호성을 터뜨릴 뻔했고 선생님은 기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수정의 눈은 단 한 사람만을 향했다.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흐려지는 듯 보였다. 숨이 약간 흔들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할머니? 수정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할머니는 언제나 응원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휘청였다. 손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할머니, 수정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윤지가 놀라서 손을 가리고 선생님이 급히 뛰어왔고 교장은 당황해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의 몸이 힘없이 수정의 팔 위로 기울어졌다. 숨이 얕고 빠르게 떨렸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봐요. 강당의 소음이 멀어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수정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그리고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할머니의 몸이 수정의 팔 위로 힘없이 쓰러졌을 때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다. 강당 뒤편의 소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수정의 귓가에는 할머니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봐요. 할머니. 수정은 울먹이며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윤지는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진 채 울먹였다. 선생님, 선생님, 빨리 119 불러요. 빨리요. 잔안을 잇는 도들. 음악 선생님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고 교장은 이미 무전기로 학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보건실, 스트레처 준비해 주세요. 학생 한 명 긴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 할머니만 있었다. 할머니, 제발, 할머니. 수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할머니의 눈꺼풀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수정아, 할머니 말하지 마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숨 쉬는 거에 집중해요.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너무 힘겨워 보였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마지막 말처럼 어딘가 슬프고도 따뜻했다. 수정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안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지 않아요. 나 아직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많단 말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음악제도 가고, 같이. 그때 응급요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스트레처가 바퀴 소리를 내며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다. 어르신 상태 어떻습니까? 요원이 급히 손목 맥박을 체크하며 말했다. 맥이 약합니다. 산소 준비하세요. 수정은 요원이 할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쳐 올리려 하자 반사적으로 울부짖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요원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너무 가까이 붙으면 위험합니다. 우리한테 맡기세요. 할머니는 들것에 눕혀졌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의료기구들이 가쁘게 움직였다. 수정은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놀랄 만큼 차가웠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제발, 제발. 거기서 할머니는 힘겹게 속삭였다. 수정아, 넌 잘하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그 말은 수정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폭발처럼 올라왔다. 할머니, 제발,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나 들것은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 요원들은 빠르게 복도를 지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수정은 뒤따라 달리며 외쳤다. 기다려요. 저도 갈게요. 할머니. 학교 정문 앞 밤하늘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응급차 창문에 비친 빨간 불빛이 수정의 얼굴을 비추었다. 윤지와 선생님, 그리고 몇몇 교직원이 밖까지 따라 나왔다. 윤지는 울면서 말했다. 수정아, 같이 가줄까? 하지만 요원이 말했다. 학생 한 명은 동승 가능합니다. 수정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요, 제가 타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정의 어깨를 잡았다. 조심해, 병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응급차 안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다. 삐, 삐, 삐. 수정은 들것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제발 버텨줘요. 제발. 요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원까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수정은 두 손을 모아 꼭 쥐었다. 마치 기도하듯 간절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왜 오늘이야? 왜 내가 무대에 선 순간에? 할머니, 제발 나랑 약속했잖아. 내 무대 보러 와준다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응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다. 도심의 불빛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지만 수정의 시야는 전부 무너진 듯 흐릿했다. 병원 도착. 문이 열리자 환한 응급실 조명이 쏟아졌다. 요원들은 빠르게 걸으며 말했다. 응급실 준비하세요. 의식 크림, 혈압 저하. 수정은 급히 따라가다가 간호사에게 막혔다. 학생,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저도 들어가야. 지금은 안 됩니다. 안정화가 먼저예요. 수정은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무너져 내리듯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숨이 목에서 막혀 헐떡이듯 나왔다. 할머니, 제발. 그녀는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세상이 모두 멀어지고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무거운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다. 병원 복도는 싸늘했고 응급실 문만이 차갑게 닫힌 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수정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꼭 버텨줘. 나는 아직 할머니 없이 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정은 숨을 멈춘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 뒤로 간호사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다. 그 중간 어디쯤 가늠하기 힘든 표정이었다. 이수정 학생 보호자분. 수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예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의사는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수고 많았어요. 많이 놀랐죠. 수정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신 거죠? 의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말을 이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이, 리더링냄. 그 순간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을 뻔한 수정은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다. 눈물이 다시 울컥 올라왔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며 조용히 설명했다. 지금 상태는 급성 탈진입니다. 며칠 동안 거의 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한꺼번에 겹친 상태죠. 아직 연세도 있으셔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나 때문이었잖아. 내 무대, 내 리허설, 내 준비 때문에 할머니가 무리하신 거잖아. 의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하지만 며칠간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가까운 가족들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수정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의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들어가도 됩니다. 회복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흰색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산소호흡기는 떼어졌지만 팔에는 여전히 링거가 꽂혀 있었다. 머리맡에 조명은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방 안은 적막했다. 할머니, 수정은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보였다. 수정은 할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조금 더 느껴졌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수정아, 응, 왜 울어? 할머니 괜찮아.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긴요. 괜찮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 혼자 무대 준비한다고. 할머니가 힘든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움직여 수정의 손을 쓰다듬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할머니가 네 무대 보러 간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미소는 이상하게 아릿하고 슬펐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너도 알잖아. 할머니가 요즘 자주 아팠던 거. 수정의 눈이 커졌다. 그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할머니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수정은 어깨를 떨었다. 할머니, 왜 혼자 버티셨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넌 내 꿈을 준비해야 하잖아. 네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말에 수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엄마, 무대, 그리고 할머니,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엉켜버렸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수정아, 너무 빨리 커버렸어. 엄마 떠난 뒤로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뎌냈잖아. 수정은 울음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난.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꼭 잡았다. 손님이 약했지만 진심만큼은 분명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 목소리로 너만의 길을 가야 해. 수정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옆을 떠날 생각 없어요. 음악제도 다 취소할 거예요. 저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돼, 수정아. 네? 너 할머니 때문에 네 꿈을 버리면 그건 내 엄마가 가장 슬퍼할 일이야. 그런 일을. 수정은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정아, 내가 오늘 무대에서 노래할 때 엄마가 내 곁에 서 있는 게 할머니 눈에도 보였어.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넌 그 목소리를 이어가야 해. 도망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너답게.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음악제 나가. 수정은 머리를 저으며 울먹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야.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부탁 같았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꺼내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스카프 끝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거 내일도 하고 갈 거예요. 그래, 엄마도 보고 할머니도 볼 수 있게.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 노래 다시 듣고 싶네. 그 말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수정은 끝내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을게요. 음악제도 꼭 나갈게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수정이. 할머니의 숨결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고 수정은 그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수정은 할머니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엄마의 꿈을 잇는 여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병실의 적막한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천장 위 작은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빛을 쏟아냈고 할머니의 규칙적이면서도 약한 숨결이 조용히 울렸다. 수정은 침대 옆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깨어 있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가 쓰러지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 산소 마스크 흔들리는 숨, 그리고 할머니가 겨우 눈뜬 채 건넸던 마지막 말, 음악제, 나가. 그 한 문장은 수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면서도 동시에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 작은 목소리 안에 할머니의 바람, 엄마의 미완의 꿈,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무서웠다. 두려움은 아직도 수정의 목을 조여왔다. 내가 무대에 서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혹시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엉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수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새벽 하늘은 파랗지도 검지도 않은 희미한 색으로 번져 있었다.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게 윙하고 울었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아. 순간 전류처럼 몸이 반응했다. 수정은 급히 침대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조금 갈증이 나서 그래. 수정은 물컵을 가져다 건네며 조심스럽게 도와주었다. 손등이 차가웠고 마실 때마다 손이 약하게 떨렸다. 수정아. 할머니가 수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까 말한 거 정말 마음에 담았니? 네, 당연하죠. 수정은 할머니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저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을게요. 음악제도 나갈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래 생각해 온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내 엄마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남겼어. 장고른 닿니. 수정의 숨이 멈췄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은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랬단다. 그 말은 수정의 마음속 어딘가를 강하게 울렸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제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넌 이미 그러고 있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단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을 따라가도 돼. 그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수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주세요. 내 음악제 같이 가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갈게. 아무 일 없어. 이틀만 푹 쉬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불안은 수정도 느끼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윤지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눈이 붓도록 울었던 듯 얼굴이 빨갰다. 수정아, 할머니 상태 괜찮아? 응,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 윤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수정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 어제 무대 끝나고 바로 뛰쳐나갔을 때 나도 같이 울었어. 수정은 눈을 비비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나도 울었지. 숨도 못 쉬겠더라.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윤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수정아, 너 무대 어떻게 할 거야? 교장 선생님이 음악제 참가하라는 연락 받았다던데. 수정은 스카프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갈 거야. 정말? 응, 그거 할머니가 원해. 윤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다. 난 네가 무대 포기할까봐 진짜 걱정했어. 이 생미라면 닭의 구리마라만 보슬인가. 하지만 수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근데 무섭긴 해. 할머니가 이런데 내가 무대에 서도 되나 죄책감 들고. 윤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너 무대 서는 게 오히려 할머니한테 힘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게 와닿았다. 힘이 된다는 말, 진심이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음악 선생님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정아,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가 얼마나 힘든 밤을 보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이걸 전해주려고 왔어. 종이 봉투 안에는 음악제 참가 확인서가 있었다. 수정은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벌써? 응. 주최 측에서 너를 강력히 원해. 리허설 영상까지 이미 보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 수정은 두 손으로 종이를 잡고 있었다. 손끝이 떨릴 만큼 무거운 종이었다. 하지만 결정은 너에게 달려 있어. 누가 뭐래도 내 선택이야. 수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정아, 가서 내 목소리를 들려줘. 수정의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심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다. 네, 갈게요. 음악제, 나갈게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연습 같이 하자. 윤지는 환하게 웃으며 수정의 등을 두드렸다. 우리 수정이 드디어 자기 인생 시작하네. 수정은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두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할머니, 이제 나도 나를 찾을게. 그 순간 창밖에서 새벽 햇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따뜻한 빛이 스카프 위에 내려앉으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음악제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병실 창밖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지만 수정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수정아, 가자. 윤지가 가방을 댔다. 오늘은 학교 음악실에서 선생님과의 첫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수정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래, 다녀와.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네, 꼭 돌아올게요. 학교 음악실.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즉시 몰렸다.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가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비웃는 느낌은 아니었다. 호기심, 기대, 놀라움, 그 모든 시선이 수정에게 향해 있었다. 야, 맞아. 저 학생이 그 이수정이래. 그 영상 봤어. 소름이 장난 아니던데. 오늘도 연습한다던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선들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겠지만 이제 수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과 설렘이 자라나는 것 같았다. 음악실 문을 열자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수정아. 네, 선생님. 오늘은 네가 음악제에서 부를 곡을 완전히 잡아볼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수정은 목에 스카프를 가볍게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스카프는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큰 용기였다. 연습 시작. 준비됐으면 시작하자.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자 윤지는 수정 옆에 조용히 서서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수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 대신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엄마가 말하던 기억이 스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처음 몇 소절은 조심스러웠다. 떨림이 남아있었지만 피아노 선율이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런데 조금 더 내 마음을 실어봐. 테크닉보다 감정이 우선이야. 수정은 눈을 감았다. 엄마의 웃음, 할머니의 따뜻한 손, 혼자 노래하던 밤, 학교에서 들리던 비웃음, 그리고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 순간,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감정들이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깊고 울림이 있었다. 윤지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수정아, 대박이다. 선생님은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야. 그게 네 목소리야. 누구 흉내도 아닌 내 이야기. 수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근데 음악제 무대는 리허설보다 훨씬 커요. 거기서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 네가 두렵지 않다면. 윤지는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너 절대 혼자 아니야. 할머니도, 엄마도 나도 다 내 편이야. 그 말에 수정의 눈이 뜨거워졌다. 뜻밖의 손님. 연습이 절반쯤 진행되던 때였다. 음악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여기 이수정 학생 있나요? 교장이었다. 얼굴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아, 네. 수정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교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선생님과 윤지를 넘어 수정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수정 학생, 음악제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윤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정에게 속삭였다. 왜 왔지? 저 표정 불길한데. 교장은 부드러운 척 목소리를 깔았다. 학생, 아시다시피 음악제는 우리 학교의 명예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수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적이라뇨? 교장은 숨을 짧게 내리며 말했다. 들으니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며. 그래서 혹시 음악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윤지는 뭐라고요? 하고 소리칠 뻔했지만 선생님이 손으로 막았다.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취소하지 않아요. 나갈 거예요. 교장은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군요. 학생의 무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어색한 미소가 걸렸다. 다만 학교의 이미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는 공연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교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윤지는 짜증을 참지 못했다. 저 사람 뭐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선생님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저런 말 신경 쓰지 마. 수정아, 넌 너만 생각하면 돼. 무대는 널 위한 자리야.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연습이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저녁 공기가 볼을 스쳤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수정아, 윤지가 조용히 물었다. 무대, 정말 괜찮겠어? 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깊고 차가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무서워. 근데 무대에 서지 않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왜? 엄마의 노래를, 그리고 내가 찾은 이 목소리를 여기서 멈추면 후회할 것 같아. 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수정의 어깨를 감쌌다. 멋지다, 진짜. 우리 수정이 완전 성장했네. 수정은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할머니는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실로 돌아온 순간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고 있었다. 수정은 가만히 다가가 스카프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나 오늘 많이 배웠어요. 이 목소리는 정말 내 것이구나 하는 거. 할머니의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다. 수정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연습하고 올게요. 그리고 음악제 꼭 보여드릴게요. 수정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밤바람을 맞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악제까지 이제 단 하루, 병원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은 새벽처럼 희미했다. 수정은 병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할머니의 숨결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 꿈틀거렸다. 내일 정말 무대에 서는 거구나.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때 문틈 사이로 새벽 햇살이 아주 조금 들어왔다. 수정은 스카프를 목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손끝이 스카프의 부드러운 결을 천천히 따라갔다. 엄마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아침이 밝고 햇빛이 병실을 부드럽게 채우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다. 수정아, 할머니, 괜찮아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끄덕였다. 응, 많이 좋아졌어. 너 오늘 연습 있지? 수정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마지막 리허설이에요. 근데 할머니 혼자 계셔도 정말 괜찮아요. 한번 만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수정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할머니는 너의 노래가 더 걱정이야. 그 말에 수정은 잠시 목이 메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언제나처럼 견고했다. 다녀올게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올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수정이, 너는 무대에서 빛날 거야. 학교 강당, 마지막 리허설. 학교 강당은 음악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스태프들이 조명을 올리고 음향 장비를 점검하며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정이 무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쿵, 쿵, 쿵. 윤지가 옆에서 팔꿈치로 슬쩍 건드렸다. 야, 왜 이렇게 긴장했어?
너 첫 무대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 그냥 내일이 마지막 기회 같아서.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시작이지. 윤지의 말에 수정은 잠시 웃었다. 그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가장 무서운 법이다. 음악 선생님이 무대로 걸어왔다. 자, 수정아. 마지막 리허설이다. 준비됐지? 네. 수정은 마이크를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피하지 않았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엄마가 남겨준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마음에 닿을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다. 처음 몇 소절은 흔들렸다. 그러나 피아노 선율이 감싸자 목소리는 점차 안정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 감정이 터졌다. 엄마의 얼굴, 할머니의 손, 홀로 울던 밤, 그리고 처음 무대에 서던 그 떨림. 모든 기억이 목소리에 실렸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다. 그래, 그거야. 수정아, 훨씬 좋아졌어. 윤지도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다. 와, 진짜 오늘 완전 미쳤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 스태프들까지 어색하게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강당문을 벌컥 열었다. 뜻밖의 방문자, 교장이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두 남자가 그 뒤에 서 있었다. 이수정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딱딱했다. 수정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교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을 앞에 세우며 말했다. 이번 음악제 무대는 우리 학교의 공식적인 홍보 무대이기도 하네. 그래서 규정상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이 공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군. 네? 윤지가 크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개인 사정이라니. 교육청 관계자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다. 가족의 건강 문제나 심리적 불안정이 심할 때는 공식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교장은 짧게 잘랐다. 이수정 학생, 어제 응급실에 있었던 걸 알고 있어. 할머니의 건강 문제도 심각한 걸로 들었고. 수정은 숨을 삼켰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교장은 계속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음악제 전체 운영도 지켜야 해. 윤지는 분노에 떨렸다. 그래서요. 수정이 무대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장은 애매하게 웃었다. 그건 학생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수정의 흔들림.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은 마음속이 얼어붙는 듯했다. 정말 나 때문에 문제되는 걸까? 혹시 학교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무대에서 실수라도 하면 머리가 다시 복잡해졌다. 마치 처음 리허설에 섰을 때처럼 두려움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나섰다. 이수정 학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고. 교장은 선생님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사자의 감정과 실제 무대는 다르다니까요.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 그만 좀 하세요. 수정이는 그 순간 수정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저도 고민해 볼게요. 모두가 놀랐다. 윤지는 수정의 팔을 잡았다. 야, 진짜로 왜 그래? 수정은 떨리는 숨을 겨우 참으며 말했다. 툭하면 걱정된다고 말하지 마. 난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교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후까지 결정해서 알려줘. 그들은 강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혼란 속에서 강당엔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정아, 아까 말한 거 진심이야? 수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르겠어. 무대는 정말 서고 싶은데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학교도 선생님도 할머니도 다 피해볼까 봐. 선생님은 천천히 걸어와 수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정아, 무대는 누굴 위한 자리가 아니야. 그곳에 서는 이유는 오직 너여야 해. 수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저 때문에 누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너무 많은 것을 떠안으려고 하지 마. 넌 아직 아이야. 아이에게도 꿈을 꿀 권리가 있어. 선생님의 말은 따뜻했지만
수정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선생님은 조용히 스카프를 바라봤다. 내 엄마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수정은 스카프를 손에 꼭 쥐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노래해. 그게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눈물이 흘렀다. 결정의 시간. 그날 오후 수정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에는 낮게 걸려 있었고 차갑지만 맑은 햇빛이 도시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수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의 병실 문 앞에 서서 수정은 스카프를 가만히 쥐었다. 무대에 선다는 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정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소식은 그녀가 내일 무대에 설지 아니면 모든 꿈을 포기할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소식이었다. 병원 복도는 저녁 어스름 속에서 더욱 고요해 보였다. 형광등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멀리서 들렸다. 수정은 병실 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울렸다. 말해야 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할머니에게 말해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수정의 이름을 불렀다. 이수정 학생이죠. 수정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저는 지역음악제 운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네? 뜻밖의 등장에 수정은 당황했다. 여기 어떻게? 남성은 서류가 담긴 클립보드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학교 측에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학생분의 가정 상황, 할머니 건강 문제, 그리고 학생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어요.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공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니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학교가, 교장이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건가? 저는 괜찮아요. 이군 강물을 주대 세이러 이문 부이게. 수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요. 남성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혹시 공연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으로 흔들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사실상 참가 중지 결정을 돌려 말하고 있는 듯 들렸다. 수정은 이를 악물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연습도 잘했고 무대도 문제 없어요. 남성은 잠시 수정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학생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기에 최종 판단은 오늘 자정까지 내려야 합니다. 학생이 참가 의사가 있다면 학교 측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남성은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돌아섰다. 복도 끝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수정은 마치 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했다. 그때 병실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병실 안 할머니는 침대에 거의 누운 채 기침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수정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수정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동자 끝에서 이미 흔들림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악제 관계자분이 와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뭐라고 했니? 저 무대에 서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학교에서 제 상황을 그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제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고.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목이 꽉 잠겼다. 숨이 막힐 정도의 좌절감이 몰려왔다. 할머니, 저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데 왜 자꾸 막는 걸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수정아, 잘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네가 무대에서 노래한다고 해서 누가 다치거나 누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야. 수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근데 학교에서 음악제도 다들 걱정해요. 제가 실수할까 봐.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대에서 흔들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려도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스카프를 손에 들고 수정의 목에 직접 둘러주었다. 손은 약했지만 그 동작에는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스카프는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했던 말도 기억나. 수정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내 노래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 그랬어. 수정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할머니는 수정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수정아, 너는 이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 할머니에게, 그리고 네 노래를 들은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네 무대를 빼앗기지 마. 그 말은 수정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뜨겁고 강렬했다. 마지막 결정. 병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수정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자정까지 딱 6시간 남아 있었다. 학교의 압박, 교육청의 부담, 엄마의 꿈, 할머니의 건강, 자신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그녀의 가슴에서 한꺼번에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가장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단 하나였다. 내 목소리는 네가 지켜야 해.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한정여,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단단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었다. 저 내일 무대에 서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놀란 듯 말했다. 정말입니까? 상황이. 수정은 끊어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니까요.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수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그 빛은 흔들렸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할머니의 말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빛.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들려오는 한 통의 전화벨 소리가 수정의 심장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다. 그 전화는 내일 음악제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었다. 전화벨 소리는 병원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날카로웠다. 수정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오래된 공중전화기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이수정 학생 맞죠? 전화, 학생한테 온 것 같은데요. 저한테요? 수정은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정 학생 맞습니까? 지역 음악제의 총감독이었다. 평소 온화한 목소리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급하고 무겁게 들렸다. 네, 저예요. 감독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 급하게 알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내일 음악제 장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문제가요? 감독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졌다. 주 공연장이 오늘 저녁 화재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들렸다. 화재요? 다레가상의 스파롯을. 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지만 무대 장비 전체가 손상됐습니다. 객석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수정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일 공연은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스카프보다, 무대보다, 학교보다 더 크게 수정의 마음을 찢어버렸다. 취소요? 그럼 제 무대는? 감독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대체 장소를 마련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학생들, 출연진, 스태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무대를 한다면 아주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작아도 무대는 무대잖아요. 감독은 뜻밖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수정 학생, 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왜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감독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무대는 크기와 조명이 전부가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음악제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수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기다리세요. 내일까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세요. 무대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뚜, 뚜, 뚜. 끊어진 신호음이 수정의 심장을 따라 울렸다. 혼자 남겨진 복도. 수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왜 하필 지금? 왜 꼭 내일이어야 해? 그동안 쏟아온 시간, 노력, 눈물, 결심, 모두가 순식간에 흔들릴 것만 같았다. 윤지가 뒤늦게 달려와 수정의 어깨를 잡았다. 수정아?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어?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야, 무대에 없어질지도 모른대. 뭐라고? 공연장, 불났대. 뭐, 말을 듣는 순간 윤지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악제 진짜 취소야? 아직은. 근데 거의. 그때 음악 선생님도 병원에 도착해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이런 일이.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수정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수정아,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무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장소가 사라지는 거지. 내 노래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수정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린 어디서든 무대를 만들 수 있어. 윤지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맞아. 강당이 없어도 공연장이 없어도 우린 할 수 있어. 병원 로비든 학교 교실이든 어디라도. 수정은 그 말이 너무 뜬금없어서 울다가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미쳤어. 너네 둘.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너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 있었다. 결정의 밤. 밤이 깊어질수록 수정의 생각은 더 복잡해졌다. 정말 무대를 계속해야 할까? 이게 운명이라는 걸까? 아니면 포기하라는 신호일까?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할머니였다. 수정아. 수정은 깜짝 놀라 달려갔다. 할머니, 일어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끝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수정의 뺨을 천천히 닦아줬다. 울었네. 수정은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무대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더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네. 사람이 무대에 서는 이유는 박수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는 스카프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말했다.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잖아. 수정의 눈이 또 적셔졌다. 근데 장소도 없대요. 장소는. 할머니는 수정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여기 있는 거야. 강한 말도 큰 소리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수정의 심장을 조용히 관통했다. 너는 어디에서든지 노래할 수 있어. 공연장이 없어도 관객이 없어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목소리는 결국 네가 선택한 곳에서 빛날 거야. 그 순간 수정은 깨달았다. 무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수정의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다. 띠링. 음악제 감독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체 장소 확보. 내일 오전 8시까지 답 주세요. 무대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수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결국 결정해야 하는 건 하나였다. 나는 어디에서 노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밤새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위에서 깨지며 반짝였고 그 빛의 흔들림은 마치 수정의 마음처럼 어지러웠다. 대체 장소 확보. 매우 작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감독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의 말도 울렸다. 무대는 네가 선택한 곳에 있는 거야. 수정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감독에게 단 하나의 문장을 보냈다. 네, 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난 뒤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치 무언가를 놓아버린 듯 몸이 가벼워졌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음악제 당일 새벽, 병원 복도는 차갑고 적막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아침 약을 준비하는 금속 트레이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비품. 수정은 곱게 접어둔 스카프를 손에 쥐고 할머니의 옆에 섰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할머니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수정이,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무대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고 바로 올게요. 엄마도 할머니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수정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엄마가 누구보다 좋아할 거야. 네가 오늘 부르는 노래. 그 말에 수정은 울음을 삼키며 병실을 떠났다. 음악제 대체 장소. 원래 화려한 무대가 있던 공연장은 폐쇄된 지 오래. 새로 선정된 곳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작은 지역 공공도서관에 조그만 강의실, 조명도, 음향도, 무대 세트도 없었다. 게다가 객석이라고 해봐야 접이식 의자 몇 줄뿐이었다. 심지어 리허설도 불가능했다. 장비가 불안정해 딱 한 번 마이크 테스트만 허용되었다. 윤지가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헐, 여기가 진짜 무대라고. 야,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수정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여기도 무대야. 우리가 선택했다면. 윤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바로 수정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넌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벌써 울고 도망갔어. 잭은 드2공학대 이사. 음악 선생님도 늦게 도착했다. 강의실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이 정도 조건이면 음향도 부족하고 울림도 없고 어쩌면 내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은 피식 웃었다. 그러면 그대로 전달할게요. 꾸밈없이요.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기술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만 승부하자.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그러다 문 앞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저기 봐. 이수정이다. 누군가는 수정에게 볼펜과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사인 해줄 수 있어요? 수정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해주었다. 그리고 문이 크게 열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다. 간호사 2명이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다. 할머니, 수정은 거의 울 뻔하며 다가갔다. 왜 오셨어요? 쉬셔야 하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우리 손녀 무대인데 어떻게 안 오니? 그 말 한마디에 수정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수정의 차례. 사회자의 소개가 끝났다. 다음은 특별 무대입니다. 이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된 학생 이수정 양의 솔로 보컬 무대입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조명은 없고 무대도 없고 커튼도 없다. 오로지 빈 공간과 수십 명의 시선. 수정은 마이크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고 스카프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스카프를 다시 올리고 엄마가 했던 그대로 매듭을 가볍게 묶었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입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저와 엄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강의실 맨 앞줄. 할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수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첫 소절을 불렀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자그마한 공간은 금세 수정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조명도 반주도 없었지만 그건 오히려 장점이었다. 맑고 투명하고 하지만 동시에 강한 목소리. 숨결 하나, 떨림 하나까지
관객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눈을 비볐다. 헐,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학부모들은 숨을 삼키며 지켜봤다. 말없이 울음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할머니는 두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끝내 흘리고 말았다. 그래, 이게 우리 수정이의 목소리야. 노래가 절정으로 향할수록 수정의 얼굴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엄마의 미소,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자신만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마지막 고음이 터져 나왔을 때 강의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 몇 초, 아주 길게 느껴지는 몇 초. 그 후 폭발하듯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 대단하다. 이게 진짜 무대지. 윤지는 손을 들고 울고 있었다.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해냈구나. 우리 수정이 정말 해냈구나. 무대 이후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수정에게 몰려들었다. 정말 감동했어요. 당신 목소리는 꼭 널리 알려져야 해요. 그때 음악제 총감독이 다가왔다. 이수정 양, 그는 감탄한 듯 웃었다. 나는 오늘이 음악제 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음악제 대상 후보 공고입니다. 당신의 무대를 공식 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수정은 눈을 크게 떴다. 저, 진짜요. 무대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진심이 있는 무대가 가장 큰 무대니까요. 그 말에 수정은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수정은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저 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잡아주었다. 응, 봤어.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 수정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도 보고 있었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보다 더 크게 박수치고 있었을 거야.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수정은 스카프를 꼭 쥐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그녀는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그것이면 충분했다.